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NIE 학습을 위한 비판적 독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판적 독해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학습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비판적 독해는 읽기 파트에서 가장 꽃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판적 독해 1과 2로 내용을 나누어서 오늘 디딤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독해 1의 내용입니다. 먼저 비판적 독해란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따져서 판단하며 읽는 읽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비판적 독해라고 하는 것은 글이 담고 있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사실인가? 이 내용 타당한가? 이 내용 합리적인가? 이 내용 내가 믿고 내가 수용해도 되는 메시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아주 꼼꼼하게 따지면서 읽는 읽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판적 읽기를 하는 방법은 총 4 가지가 있는데 네, 이 4 가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타당성을 따지면서 읽는 것입니다. 타당성이라고 한다면 글의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가를 따지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는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보다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둘째, 화석 연료는 친환경 에너지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셋째, 분리수거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제가 초록색 박스 안에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 문장의 주장이 되겠고 나머지 첫째, 둘째, 셋째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글은요. 주장과 근거를 완벽하게 갖춘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의 근거가 "우리는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의 경우에는 글의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글, 타당성이 결여된 글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글이 타당성을 갖춘 글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첫째,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둘째, 화석연료는 친환경 에너지보다 비효율적입니다. 셋째, 쓰레기 재활용은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바꾼다면 아까와 똑같은 주장과 근거를 갖춘 그림에도 글이지만 이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해주면서 타당성을 갖춘 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지금까지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공정성을 따지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면서 따지면서 읽는 읽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민초파와 반민초파. 나는 민초파를 지지한다. 무조건 민초가 승리한다." 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부먹파와 찍먹파. 부먹파는 먹알못이다. 그런 사람들은 탕수육 먹을 자격이 없다." 여기 과와 은 약간 오타가 났는데 네,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이 문장 양쪽의 주장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글이죠. 지금 여기서 민초파와 반민초파 중에 민초파의 편만 들고 있고 또 여기 또 아래는 부먹파와 찍먹파 중에 찍먹파의 편만 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정성을 갖춘 글이 아니죠. 한쪽의 의견만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글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 글이 공정성을 갖춘 글이 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민초파는 상쾌한 민트향을 좋아하고 반민초파는 부담스러워한다. 또 부먹파는 촉촉한 식감을 선호하고 찍먹파는 바삭한 식감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부먹파와 찍먹파, 민초파와 반민초파의 의견을 모두 다 공정하게 다루어 주고 있잖아요.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의견을 모두 공정하게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런 글의 경우 공정성을 갖춘 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 세 번째, 신뢰성을 따지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의 신뢰성을 따지면서 읽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출처를 따지면서 읽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출처를 따지기 위해서는 총 우리가 두 가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을 만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했는가. 둘째,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는가. 먼저 신뢰성 있는 출처의 자료를 사용했는가부터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글이 어떤 글을 쓸 때 다른 어떤 글로부터 그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출처를 적었어요. 근데 그 출처가 나무위키나 블로그나 지식인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공신력이 떨어지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정답이 아니더라도 정답인 것처럼 마치 가짜 뉴스를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매체에서 그 정보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 글을 우리 믿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라고 하면 물론 그 글이 100% 틀리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글이 신뢰성 있는 글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논문, 출판된 책, 교과서, 공식 언론사의 신문 기사 등 전문가들이 주로 생산하고 또 그 글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의 어떤 체크 를 거치고 또 그러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매체에 실린 글은 공신력 있어. 믿을 만해. 정확한 내용이야.'라고 이해할 만한 그런 곳에서 글을 발췌해서 갖고 와서 내 글에 인용한다면 그리고 그 아래 "이 글은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공식 언론사 신문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라고 밝힌다면 훨씬 더 글의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성을 따질 때 그 실 어 그 글의 신뢰성을 따질 때 그 글의 출처가 신뢰성 있는 출처인지 없는 출처인지 우리가 따져야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됐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는가?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글을 쓸 때요. 한 문장 단 한 문장이라도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글을 갖고 왔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글을 도둑질한 범죄가 되는 거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또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표절 논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글을 읽을 때나 쓸 때나 반드시 이 글이 네. 외부에서 가져온 어떤 자료가 인용되어 있다면 그 자료의 출처가 잘 밝혀져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출처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은 책의 저자와 제목, 그리고 출판사, 발간 연도, 텍스트의 위치, 텍스트 페이지죠. 쉽게 말하면. 네,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병기하게 되면 출처 표기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 글의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것. 여기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서 밝히는 것 또는 그 근거나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역법, 귀납법, 유기추론, 이 줄여서 유추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글을 쓸 때 연역법을 사용했나, 귀납법을 사용했나, 유추를 사용했나라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글의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역법은요. 일반적인 원칙들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도출해내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하고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일반적인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것은 귀납법이라고 하고 귀납법도 아니고 두 사건이나 사물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유추라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은 논증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를 글쓰기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 글은 연역법인가? 귀납법인가? 유추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연역은 뭐고 기납은 뭐고 유추는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뒤에 비판적 독해 2 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1 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비판적 독해를 하면요. 다음과 같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의 신뢰성과 타당성,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따지면서 읽었으니까요. 두 번째, 글의 논증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것도 역시나 따지면서 읽으니까요. 세 번째, 글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같이 혹은 어 정말 어떤 팩트 반 그 페이크 반 이렇게 섞여 가지고 좀 이렇게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범람하는 세상인데 그런 아주 잘못된 정보들을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옳은 내용들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주체적인 관점에서 글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논증 방법을 따지면서 글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글이 좋은 내용인가? 좋지 않은 내용인가? 수용할 만한 내용인가? 수용하지 알 않을 수용하면 안 되는 내용인가?'를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의를 어 누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비판적 독해 1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비판적 독해 2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